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기온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봄 시즌이 돌아오는 것 같은데 이런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뉴스 브리핑 하겠습니다. 썸네일 한번 보여주시죠.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를 부추기는 언론. 나경원 국회의원이 지금 헌재 재판관이 8명이잖아요. 8대 0으로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작업서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의 글을 본인의 페북에 어제 써가지고 지금 이게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헌법재판관은 8명입니다. 혹시 우리 헌법재판관 그 명단 그래픽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헌법재판관은 8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8명은 다양한 추천 경로를 통해서 임명이 되죠. 뭐 대통령이 임명했다든지 또는 국회가 추천했다든지 대법원이 추천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8명이잖아요. 지금 보면 예를 들면 문영배, 이미선 2명은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법연구회죠. 국제인권법연구회죠.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지금 망친다는 비판 듣고 있는 좌파 법조 카르텔 멤버들입니다. 김영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그리고 정영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고,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했고,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이고, 정계선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입니다. 김영두, 정정미는 이 앞에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입니다. 자, 이렇게 쭉 보면 8명이 다양한 경로로 임명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멤버가 3명이 들어가 있죠. 맨 왼쪽에 2명, 문영배, 이미선. 제일 오른쪽 정계선. 정계선은 직전에 서부지방법원장이었습니다. 그 이순영 영장전담판사, 뭐 신한미 영장전담판사, 뭐 체포영장 집행 영장 청구 발부할 때, 그 차은경 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했던 그 차은경 판사가 있었던 서부지방법원에 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카르텔 멤버가 많은 모양이죠. 그 직전 법원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8명의 재판관들 중에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재판관들이 있어요.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3명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 파면하자고 할 거예요. 분명합니다, 저건.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번에 다 알게 됐어요. 아, 이 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헌법재판관이 되었구나. 다 알죠?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래서 지금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런 논리를 개발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측을 합니다. 국민들은. 이제 국민들이 다 알게 됐어요. 사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 정도로 예측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국민이 거의 다 알게 됐어요. 자, 그리고 또 한 명, 저 중간에 있는 정정미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멤버는 아닌데,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파면해야 된다고 같이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하고 보조를 맞춘 재판관입니다. 자, 그러면 요런 전력들을 봤을 때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요 4명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라고 논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아주 크죠. 자, 그럼 남아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영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이 4명은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파면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기각됐습니다. 4대 4로 기각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경원 의원 이야기가 요 신문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더 퍼블릭 기사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어제 본인의 페북에다가 뭘 썼냐? 헌재가 지금
전원일치 의견 조율을 하냐? 전원일치 조작극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어떤 페북에 글을 썼어요. 참고로 여러분,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의 남편 김재호 씨도 춘천지방법원장입니다. 부부가 다 판사 부부예요. 이 집은.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정보가 많겠죠.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 기사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중요한 부분.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가 시작된다고 한다. 이 평의라는 것은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문제의 재판관들입니다. 조금 내려가 보시죠. 뭐 타이틀 화려합니다. 이게 보면요, 처음부터 한번 보시죠. 저 위에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문영배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그 다음에 이미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정계선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정정미 판결 내용을 보세요. 상당히 좌파적이죠. 지금 마은영은 이제 들어오려다가 지금 못 들어올 것 같은데, 당분간은 우리법연구회,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기사 내용에 보면 탄핵 심판 평의가 시작된다고 한다. 나경원 의원 페북 내용입니다. 이 평의란 것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내리기 전에 8명의 헌법재판관이 모여서, 지금 주심이 있죠. 주심이 의견을 조율합니다. 하면서 여기 보면 내용을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다. 전원일치라는 미명하에, 그 다음 줄입니다. 전원일치라는 미명하에 서로의 의견을 조율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재의 존립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 사안에서 인용결정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킨다는 소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려면 재판관 8명 중 최소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헌법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일부 재판관이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각 하나 기각 의견을 내는데도, 각하라는 것은 되돌려 보내는 것이고, 기각 의견은 바로 직무복귀입니다. 평의 과정에서 이를 무마하고 전원일치, 즉 만장일치를 강요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다. 이게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전체주의적 행태를 벌이고 있네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재판은 정치가 아니다. 재판은 정치가 아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키거나 비난을 회피하려는 집단적 자기보호는 헌법재판관의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 본인 페북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헌재가 자신들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의견 조율이라는 편법을 쓴다면, 지금 의견 조율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8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야, 윤석열 대통령 우리 파면시키자 라고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한 명이라도 더 많아요. 예를 들자면 뭐 4대 4일 수도 있고 5대 3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숫자가 한쪽이라도 많은 쪽에서 그럼 우리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야 헌재도 살 수 있고 여기 있는 헌법재판관 모두가 책임이 분산되어서 부담이 없다. 다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개별 의견이나 보충 의견을 기록을 해놓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자,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도 전원일치, 전원일치라는 말이 쉽게 만장일치 아닙니까? 전원일치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과연 8명의 재판관 모두가 정말로 일치된 견해였을까? 아니면 소수 의견이 있었음에도 평의 과정에서 만장일치라는 결과물로 포장된 것인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문화일보 허민 기자죠. 허민 기자가 한 2주 전에 쓴 칼럼에 보면 나옵니다. 이 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탄핵 심판 초기 때 거의 5대3 정도로, 그때도 탄핵 헌법재판관이 8명이었거든요. 5대3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안 된다는 재판관이 한 3명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8명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뭐 이정미 재판관이 그렇게 그때 선포했잖아요. 근데 그 후일담을 들어보니, 누군지는 모르지만 후일담을 기자가 가서 들어보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싶었는데 광화문에 나와 있는 저 촛불 세력한테 진짜 두들겨 맞을 것 같아서 8명 전원 일치 형태로 의견을 모아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 나경원 의원 이야기가 이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의견 조율이라는 편법을 쓴다면 그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재판관은 각자의 법리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헌재의 존재 이유이며 헌법이 지켜지는 방식이다. 이런 글을 썼어요. 자, 또 다른 신문 한번 봅시다. 자유일보 한번 봅시다. 나경원 헌재 재판관들 전원 일치 탄핵 인용 조율 중 충격적 소문. 지금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특이한 건 여기에 있어요. 제일 끝부분에 가면 차명진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이 기사의 끝부분에 가면 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도 페이북에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헌재 애들이 8대0 전원일치 판결을 추진한단다. 인용파가 많으니 당연 만장일치 인용 이렇게 결정난다는 소리인데 재판관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인데 무시하고 그냥 8대0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다. 차명진 전 의원은 헌재 재판관들 향해 너희가 무슨 사이비 종교집단 재래 행사 하느냐 라고 비난하며 제정신이 아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국민 저항권 준비해야겠다. 역사의 심판도 한가한 소리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약간 여기서 어떤 냄새를 느낄 수 있느냐. 교황 선출 방식 있죠, 여러분. 콘클라베라고. 교황 선출 방식. 그래서 여러 명의 후보가 있는데 한 명씩 제끼는 거예요. 한 명씩 또 제끼고 또 제끼고 해서 최종 남았을 때 만장일치로 뽑는, 그래서 뽑히면 무슨 색깔 연기를 올리고 또 부결되면 또 무슨 색깔 연기를 올리고, 그 콘클라베라고 하잖아요. 그걸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거기에 들어가서 심판관들은 면책이 됩니다. 누가 나서서 저 사람을 반대했다, 누가 나서서 저 사람을 밀었다, 이런 소리가 없고 면책이 되죠. 콘클라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이와 유사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8명의 헌법재판관은 서로 다른 다 배경과 사상과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죠. 제일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투표하는 거예요. 투표. 8명이 투표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자라는 표가 6표가 안 나온다. 다 끌고 왔는데 5표밖에 안 나온다. 그럼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기각이에요. 그날부로 바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해요. 용산 대통령실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자들이 모여가지고 평의를 한다 이러면서, 지금 나경원 의원의 말입니다. 차명진 전 의원의 말도 그렇습니다. 왜 모여서 조율하냐 이거예요. 뭘 조율하는데 지금? 뭘 조율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투표해. 그냥 투표. 8명이 앉아서. 간단하잖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유를 말하세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조율해 지금 8명. 전원일치 만장일치 좋아하시네. 자, 파이낸스 투데이 한번 봅시다. 나경원 헌법재판소는 북한 인민최고회의가 아니다.
어제 페북에 이런 멘트도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무슨 북한 인민 최고회의요? 그 북한에 가면 왜 뭐 뽑을 때 뭐 빨간 거 들고 이러잖아요. 들잖아요, 이렇게. 100% 투표, 100% 찬성.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이 무슨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요? 왜 8명의 전원일치, 만장일치가 나와야 된다고 조율하고 있지? 이 수상한 거죠. 아주 수상한 거죠. 자, 어제 파이낸스 투데이 사설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헌재에 추악한 전원일치 타령. 국민을 개돼지로 보나? 여기도 보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라는 말의 속뜻을 알아보자. 뭐 이렇게 쭉 이야기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인재 전 의원 말이 나와요. 여기도. 판사 출신인 이인재 전 의원은 이번에도 평의회에서 이런 수작질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크게 우려했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유도는 명백한 불법이고 대한민국 헌정을 유린하는 행위다. 이 사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즉 이인재 전 의원은 충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인재 전 의원의 멘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의 멘트가 나오기 직전에 이인재 전 의원의 멘트가 나왔어요. 이 파이낸스 투데이를 통해서. 이인재 전 의원은 충고한다. 재판관 8명이 독립적으로 결론을 내린 다음 평의를 열라. 평의 자리에서 갑론을박하지 말라. 투표해. 투표. 각하를 주장하는 재판관 3명 이상이 있다면 그 순간 그 주문은 각하 결정난다. 기각을 주장하는 재판관이 3명 이상이면 주문은 기각이다. 그런데 인용, 즉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주장하는 재판관이 6명 이상이면 주문은 파면이 돼 반대 의견을 명시해야 한다. 심플하다. 심플하다는 거죠. 네? 자, 헌재 재판관 아까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위에 8명 있죠. 심플하게. 자, 투표합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뭐 정정미 4명 손 들었다 칩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나머지 들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직무 복귀요. 그런데 무슨 앉아가지고 평의회에서 전원일치? 만장일치?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지금 8명의 헌법재판관은 평의를 열어가지고 전원일치, 만장일치 의견을 조율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라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정당하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부당하다.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6명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통령 파면 못합니다. 저 8명 중에서 3명만 반대해버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살아 돌아옵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간단한 거죠. 간단한 건데 왜 앉아가지고 주물딱거리고 앉아있는 거야? 평의에서 뭐 안건을 뭘 조율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지금 모를 것 같아요. 응? 복잡하고 현란한 논리로 국민들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국민들 다 알고 있어요. 간단해. 심플해. 지금 이인재 전 의원이 이야기 하잖아요. 입장을 밝히라 이거예요. 8명이 한 명씩 난 탄핵 찬성, 난 탄핵 반대, 이유. 자, 투표 끝.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뭘 복잡하게 조율을 해. 무슨 현란한 논리로 조율한다고? 이건 중간지대는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찬성, 반대. 이건 끝이에요. 중간지대가 어디 있어 지금? 조율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조율한다는 소리가. 책임 분산하자. 요 소리 아닙니까? 책임 분산하자. 왜 책임 분산해? 헌법재판관들도 역사적 책임을 져야지. 그 판결 결정에 대해서. 자, 그런데 헌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아주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저는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 탄핵 심판은 기각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입니다. 그리고 헌법과 개헌법에 따라서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국회가 해제 표결하는 순간 또 계엄 해제했어요. 응?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보여요. 그런데 지금 홍장원의 가짜 메모, 곽종근의 가짜 뉴스 등으로 민주당 박범계, 민주당 김병주, 민주당 누구죠? 그 박범계, 김병주, 박선원 이 자들이 가짜 뉴스를 만든 겁니까? 그 가짜 뉴스의 본질은 뭐예요? 국회의원 잡아서 끌어내라 했다. 정치인 체포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때려 넣으라 했다. 그 명단은 이재명, 박찬대, 한동훈이 등등등이다. 그래서 한동훈이 그 가짜 뉴스를 뭐 기획했는지 뭐 속아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친한동훈계 계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우르르 가서 윤석열 대통령 단두대로 밀어넣는 탄핵 찬성 표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탄핵 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까지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헌재 심리에서 팩트가 다 박살이 났어요. 홍장원의 메모, 홍장원의 1차 메모 보셨죠? 그 지렁이 글씨? 그 지렁이 글씨가 이재명, 박찬대, 또 한동훈 이름이라고 돼 있나요? 그 지렁이 글씨가? 정치인 체포 명단에? 근데 그게 몇 번 버전이 바뀌어요. 4번인가 5번 바뀌죠.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곽종근은 뭐라고 했습니까? 애시당초 김병주 유튜브에 불려가서 김병주가 군대에 있을 때 자기 상사잖아요. 자기 보스라고요. 그래서 이리 와. 말 좀 해봐. 박선원이 옆에 붙어 있죠. 아, 처음에 지시받은 거는 인원, 요원을 빼내라고 했습니다. 인원, 요원이란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을 지칭할 때 말하는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 근무하는 저는 30개월, 뭐 여러분, 최근에 1년 반이지만 매일 듣는 말이 오늘 중대 인원은 구내식당에 몇 시까지 집합하기 바람. 오늘 중대 인원은 사격장에 몇 시까지 집합하기 바람. 오늘 중대 인원은 연병장에 몇 시까지 집합하기. 인원, 요원은 군대 용어입니다. 인원이란 말은 사병을 포함한 말이고 요원이란 말은 부사관 포함하는 거죠. 저거 보세요. 저게 무슨 박찬대, 이재명 그 다음에 정치인들 이름 있습니까? 저게 무슨 말이죠? 한동훈, 한동훈 명함 이름 있어요, 저기에. 저게 무슨 메모냐, 이거예요. 저런 메모를 들고 와가지고 정치인 체포하라고 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올가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란죄 수사를 정작 경찰이 안 하고 공수처가 하잖아요.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그리고 처음에는 직권남용 혐의로 딱 수사를 해가지고 결정적인 체포영장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부당한 거예요. 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헌재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저보다 법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들은 사법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니까. 저는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법 잘 모릅니다. 저는 사법고시 공부한 적도 없고 하지만 상식적으로는 판단한다 이거예요. 그럼 헌법재판관들은 법률적인 상식이 더 풍부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파면이 정당하다 부당하다 딱 바로 이야기할 수 있죠. 찬성 이유 반대 이유 깔끔하게 투표해. 근데 뭔 조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견 조율을. 에? 이게 지금 수상한 겁니다. 일단 저런 메모 가지고 우르르 몰려가서 자기 당에서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 단두대로 밀어넣은 그 한동훈 따르는 그 국회의원들 배지들 그 20여 명이 진짜 멍텅구리들 아닙니까? 참 한심하죠. 보고 있으면 이제 와서 할 말이 없으니까 지금 지죽은 듯이 있다가 또 갑자기 무슨 책 출판 기념회 한다면서 영화 보러 다닌다면서 지금 완전 쇼잉을 하고 있죠. 쇼잉을. 자, 어쨌든 헌법재판관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예의주시해야 돼요. 이거 수상하다. 또 수상한 데가 있어요. 언론입니다. 언론. 시청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가짜뉴스 쏟아낸 곳이 어딥니까? 언론 아니에요? 대표적인 가짜뉴스. 제가 이걸 이야기하면은 이 방송 보시는 몇몇 저하고 친한 분들이 야, 그거 너무 지겹다. 그만 이야기라고 하는데 지겨울 정도로 귀에 이게 쉽게 하면 상처, 딱지가 남을 정도로 들어야 돼요. 응?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와 소공동 특급 호텔 20몇 층에서 7시간 동안 미래를 즐겼다.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의 딸이다. 대통령 관저 안에 침대가 2개 있더라. 비아그라가 나온다더라. 온갖 가짜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최서원 씨가 북한산에 가서 무당 불러놓고 구슬한다고 하더라. 이 다 가짜뉴스죠. 가짜뉴스. 그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누가 책임진 사람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니까 책임 안 지죠. 입 싹 닦아버리죠. 그랬던 걸 또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언론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최근에 이 조선일보 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먼저 봐야 되겠네. 매일경제인가? 윤 대통령 헌법 법률 위배, 헌법학자회의 헌재의 파면 촉구 의견서 제출. 이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연합뉴스네요. 자,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자, 헌법학자회의라는 단체가 나타나요. 여러분, 헌법학자회의라는 단체 들어보셨어요? 한국헌법학회, 이런 거 들어보셨죠? 한국행정법학회, 이런 거 들어보셨죠? 한국 형사소송법학회,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헌법학자회의. 저게 뭐지?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 떴다방입니다. 떴다방. 한 100명이 활동한다는데, 떴다방이에요. 자, 저 헌법학자회의에서 2월 28일 날, 헌법재판소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켜 달라는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오케이. 낼 수 있죠. 자, 근데 헌법학자회의가 좀 뭐냐? 자, 그런데 다른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헌법학자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어제 기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통합위에 만장일치 나와야. 사회통합위에서 만장일치 나와야. 이건 또 무슨 소리지? 즉, 나경원 의원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8명 헌법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고자 한다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일단 이미선, 문영배, 정계선, 정정미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하자고 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들이 주도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만장일치로 그냥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자는 만장일치 의견 냅시다. 서로 부담 없이. 이런 조율 중이라는 의혹이 좀 있잖아요. 나경원 의원 말에 따르면. 근데 조선일보가 딱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맞장구를 칩니다. 사회통합위에 만장일치 나와야. 근데 이게 누구 말이냐? 저기 보면 김종철 연세대 교수. 가급적 의견 모아야. 근데 김종철이가 뭐라고 하느냐? 그 기사 내용을 한번 보여주세요. 김종철이는 누구냐 그러면 김종철이는 연대 로스쿨 교수인데 그 두 번째 문단을 보면은 헌법연구원 출신으로 저자가 김종철입니다. 김종철 연대 로스쿨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헌법연구원 출신으로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자가 어디 소속이냐? 헌법학자 100여 명이 모인 헌법학자회의에도 참여 중이다. 아하, 이제 결론 나왔네. 떴다방 모임의 멤버다 이 소리죠. 떴다방 멤버 이 소리입니다. 근데 이자가 여기 쭉 하는 이야기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돼야 된다. 그리고 되도록 의견을 모으는 쪽이 헌법재판소 고유 역할에 부합한다. 전원일치로 의견 모아라.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는 헛소리를 합니다. 헛소리를. 연대 로스쿨 교수라는 자가. 왜? 8명이 왜 의견 모아야 되는데? 김종철 교수! 한번 이 방송 보고든 답변해보세요. 헌법재판관 8명이 왜 의견을 다 모아야 되지? 각자 다른 의견 내면 안 되나? 왜 당신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주장하면서 8명의 의견을 다 모아서 파면시켜야 된다.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이 김종철 연대 로스쿨 교수가 소속된 헌법학자회의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냐? 같은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실체적 진실 규명 없이 선고, 헌재, 헌법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김윤덕 기자가 인터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 대한민국 헌법학의 거두, 저분입니다. 저분에게 김윤덕 기자가 쭉 인터뷰를 해서 제가 이거 저 방송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저분의 인터뷰 내용 중에 쭉 보면은 그게 있어요. 김윤덕 기자가 묻습니다. 헌법학자회의라는 단체는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의견한 인권위를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했다고 비난하던데요? 라고 물으니까 이 허영 교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헌법학자회의. 나는 그들이 누군지 모른다. 헌법학회장이 내 제자인데 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금시초문이라고 하더라. 비상계엄 직후 급조된 단체로 보인다. 비상계엄 이후 급조된 단체로 보인다. 12월 말에, 작년 12월 말에 헌법학자 몇 명이 모여서 급조한 단체가 바로 헌법학자회의입니다. 떴다방이지. 떴다방. TF지, TF.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주장하는 학자들 몇 명 모여서 여기저기 언론 플레이하고 조선일보에도 기사 내고 인터뷰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켜 달라는 내용의 인터뷰도 하고 이런 언론 플레이하는 떴다방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헌법학자회의라는 게 들으면 그럴듯하잖아요. 헌법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뭐 단체가 있는 모양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말에 급조된 떴다방이에요, 떴다방. 그 떴다방 멤버 중에 하나인 연대 김종철이라는 자가 조선일보 나와서 8인 전체 전원일치로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켜야 된다고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내보내는 조선일보는 무슨 의도입니까 도대체? 응? 김종철이란 자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도 되는 거예요? 그 의견을 낸다면 김종철의 내용을 반박하는 인터뷰도 같이 실어야지. 그게 맞는 거지. 독자들은 그걸 보고 김종철의 이야기만 듣고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판결을 하는 모양이다. 8명 전원일치로 만장일치로 가결시키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8명은 헌법재판관 8명은 본인의 각각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 한번 봅시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마은혁 임명 전원일치 3명 소수 의견으로 문제제기 신용만 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임명 안 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냈죠. 뭐냐?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임명해라. 이렇게 전원일치로 나왔어요. 8명이. 이게 이제 전원일치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8명 전원일치로 나왔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저 정영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이 3명 소수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원일치, 만장일치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전원일치로 의결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 중에 소수 의견을 붙여넣는 거예요. 그 붙이는 방법이 1번 반대 의견, 2번 보충 의견, 3번 별개 의견. 즉 반대 의견은 전체 결론을 정면적으로 반대할 때 내는 것이고, 보충 의견은 결론에는 동의하는데 그 이유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별개 의견은 결론에는 동의하는데 그 논리나 근거가 다를 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8인 전원일치 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경원 의원과 차명진 의원, 이인재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8명의 헌법재판관을 평일을 열면서 일부 재판관들이 우리 이거 다수 의견으로 전원일치로 갑시다. 만장일치로 갑시다. 그리고 그 조금 미진한 한 면이 있다면 좀
뭔가 섭섭한 면이 있다면 보충 의견, 별개 의견을 달아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정영식 재판관님 보충 의견이나 별개 의견을 다세요. 조한창 재판관님 보충 의견 다세요. 별개 의견 다세요. 김복형 재판관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결국은 뭐야? 지금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은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대통령을 해고시킬 것이냐 복귀시킬 것이냐 그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 파면 이런 어려운 소리 쓰지 말고 회사에서 대통령실이라는 회사에서 잘라버릴 것이냐 다시 직무 복귀시켜서 일 시킬 것이냐 그거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걸 결정하는 재판관들은 각각 개개인의 의견을 내라 이거예요. 왜 개개인의 의견을 내지 않고 8명이 전부 모여서 의견 조율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나경원 의원이 이인재 의원도 판사 출신 아닙니까? 이인재 전 의원도. 그러니까 사법부 내에 안테나가 많을 거 아닙니까? 이인재 전 의원,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의 전 남편 이런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헌재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8명 전원일치로 지금 몰아가려고 한다. 그 몰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우리법 연구회 아니에요? 국제임금법 연구회 아니겠어요? 그 자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들을 괴롭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 의견, 보충 의견, 별개 의견 좋아하시네.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 해고시킬 것인지 다시 직무 복귀시켜서 대통령실에 복귀시켜서 일시킬 것인지 국민의 머슴으로 일시킬 것인지 각자 개인 의견을 내라고 8명이. 반대하냐 찬성하냐. 대통령 자르는데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 의견을 내라고. 응? 깔끔하게. 무슨 구질구질하게 의견 조율하고 앉아있어 지금. 그러면서 전체 의견 조율해서 8인 전원 일치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러면 그 뒤에 숨는 거야? 그럼 자기 책임이 면책이 되냐고. 자, 이런 가운데 김성애 전 대통령실 비서관 이런 이야기 했네요. 탄핵이 인용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리면 이 소리입니다. 국민 분노는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에게로 향할 것. 더 퍼블릭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서브 타이틀로 한동훈 미안하고 고맙다는 역겨운 말 토해내. 한동훈 씨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기사 내용 이런 게 있네요. 김성애 비서관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동훈이 TV조선에 출연해가지고 추운 겨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해 광장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이거 미안하고 고맙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표현인데 이거 문재인이 한 이야기 아닙니까? 큰 뜻에서 하나 라는 역겨운 말을 토해냈다. 그야말로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운 말이다. 응? 참 이해하기 힘든 멘트죠. 탄핵 반대를 위해서 광장에 쏟아져 나온 뭐 광화문, 한남동 집회, 여의도 집회, 헌법재판소 앞 집회. 그 한동훈 씨는 그 가서 한번 집회 현장에 가보긴 했을까? 응? 뭐 신분 노출을 우려하면 뭐 빵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가서 선글라스 쓰고 가서 옆에서 그분들이 어떤 고생을 하면서 눈비 맞으면서 고생하면서 그 석 달을 지켰는지 현장에서 보기나 했어? 그러면서 뭐 미안하고 고맙다고 뭐가 미안하고 뭐가 고마운데. 그래서 김성애 비서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제일 밑부분에 가면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국민들의 반발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판결이 진행된 날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번에 그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되면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들의 분노가 헌재로만 향하겠냐. 탄핵에 찬성했던 당신들, 즉 한동훈, 안철수 등등
국민의 분노가 안 미칠 것으로 생각하냐? 그런 어리석고 멍청한 머리로 정치를 하니 무슨 성공을 기대할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국민 정서, 국민들의 밑바닥 정서를 모르는 거죠. 예? 이른바 대중 정치를 하면 국민들의 밑바닥 정서를 잘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죠. 즉 머리로만 정치할 뿐 뜨거운 가슴과 열정으로 정치하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저런 사람은 국가 지도자가 되기 힘듭니다, 여러분. 자, 어제 최상목 고란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결국 유보했습니다. 보류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보류한 배경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중앙일보 보도 최상목 마은혁 임명 미뤘다. 국무위원들이 숙고할 점이 많다. 여기 기사 내용을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심판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 주에 선고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 사진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곧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심판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 하지만 당장 임명해야 할 급박한 이유가 있지는 않다. 권한대행은 가능한 권한을 자제하는 것이 원칙. 김문수 장관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 헌재가 임명의 시기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결국 마은혁에 대한 임명은 보류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은 마은혁이 합류해도 헌재 8인 체제 결론 전망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5대3 이견된 변수다. 무슨 소리냐? 마은혁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은 못 들어오죠.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법연구회 판사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하던 짓을 보면 지난 3개월 동안 국민들 앞에 보여준 그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민낯을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가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무슨 반칙을 쓸지를 몰라요. 막판에 무슨 반칙을 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돼요. 예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희망 회로를 절대 돌리지 마십시오. 저자들은 무슨 짓이든지 할 자들이에요. 위법, 편법, 탈법을 해서라도 무슨 짓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희망 회로를 돌리지 마시고 경계심을 가지고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자, 마은혁이 합류해도 마은혁이 합류할 수도 있어요. 막판에 무슨 꼼수를 써서라도. 헌재는 8인 체제로 결론이 날 수 있다. 그런데 여기도 기사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갱신 절차. 법조계에서는 변론을 제기해 갱신 절차를 거친 뒤에 9인 체제로 선거할지 마 후보자 없이 8인, 저 갱신 절차 있죠. 저 문단을 조금 잘 보이게 해주십시오. 마 후보자 없이 8인만으로 선거할지를 헌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저게 무슨 소리냐? 저게 마지막 꼼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2월 28일 날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2월 28일 날 대법원이 느닷없이 형사소송법 갱신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걸 관보에 게재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많은 언론 보도는 그거예요. 아, 이재명의 재판 지연이 이제는 힘들게 됐다. 이게 기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대법원이 느닷없이 이재명 재판 지연한 게 지금 어제 오늘 이야기입니까? 이재명 재판 지연을 막으려고 했다면 아니 1년 전에 갱신 절차 간소화 조치를 내리든지 아니면 별 지금 뭐 영향가가 없다면 6개월 뒤나 1년 뒤에 갱신 절차 간소화 조치를 발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2월 28일 날 발표하냐 이거예요. 이걸 간보에 이건 마은혁이가 헌법재판소에 들어올 경우에 대비한 꼼수 카드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자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무슨 꼼수를 쓸지를 몰라.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마흔여기가 만약에 마지막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 들어온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상 갱신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갱신 절차는 주요 증인들이 진술한 녹음 파일을 다 들어야 돼요. 그동안 재판 기록을 다 봐야 돼요. 그러면 최소 3주에서 2달까지 재판이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갱신 절차 간소화를 해버리면은 녹음 파일 듣지 않고 그 녹음한 녹취록 있잖아요. 녹취록. 페이퍼로 만들어 놓은 녹취록. 그걸 후루룩 보고 들어와서 재판에 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대법원에서 2월 28일 날, 그것도 기사가 나오는 시간을 보면 다 오후에 나와요. 2월 28일 오후가 어떤 타이밍입니까, 여러분? 3월 1일부터 연휴예요, 연휴. 3월 1일, 2일, 3일 연휴. 국민들의 관심이 흩어지는, 분산되는 시점에 그 발표가 나왔다 이거예요, 관보에. 제가 봤을 때 이거 작업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매일 뉴스를 브리핑하기 위해서 모든 언론 매체 기사를 읽어내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흔여기가 헌재 재판관으로 합류할 경우에 대비한 꼼수 카드 아니냐. 그럼 마흔여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들어왔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리법 연구회 멤버들이 이번에 대법원에서 형사소송법상 하게 돼 있는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관보에 게재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적용됩니다. 자, 그럼 마흔여 재판관은 이 녹취록 이따만한 거 드릴 테니까 가서 읽어보시고 내일부터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고, 이게. 예? 그럼 마흔여기를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주르륵 읽어보고 했죠. 뭐 밥만 먹으면 그거 했는데 당연히 읽어봤다 하겠죠. 저는 이제 판단이 섰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지금. 그래서 마 후보자가 없이 8인만으로 8명으로 선고할지 아니면 9인 체제로 선고할지 헌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이거 어마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마흔여기가 들어가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 파면하자고 하는 한 표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 표가 아쉬운데. 우리법 연구회 저 멤버들은 지금 한 표가 아쉽잖아요. 그럼 마흔여기가 들어와서 마지막에 투표합시다 이랬는데 다섯 표밖에 안 됐는데 만약에 6표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에요, 바로. 이런 지금 문제가 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금요일 날 날 것이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헌재, 노무현, 박근혜 모두 금요일 선고. 윤석열 대통령은 7일이나 14일이 거론된다. 이번 주 금요일 7일이나 또는 다음 주 금요일 14일. 이번 주 금요일 7일은 너무 이런 것 같고 14일, 다음 주 14일 금요일 선고 가능성이 있다. 동아일보입니다. 헌재, 노무현, 박근혜 모두 금요일 선고.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4일 거론이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내용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썸네일 한번 보여주시죠. 재판관 만장일치 부추기는 언론. 지금 심각합니다. 나경원 의원 말로, 물론 이인재 전 의원도 이 말을 했어요. 헌재 8대 0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작업설이 나오고 있다.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헌재 재판관들이 명심해야 될 점,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점,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뉴스 브리핑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관 8명이 명심해야 될 점. 헌법재판관 8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킬 것인지 기각시켜서 복귀시킬 것인지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세요. 6명이 확보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시킬 수 없습니다. 3명만, 헌법재판관 3명만 나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반대해.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그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지 않습니다. 그날부로 바로 용산 대통령실 직무 복귀입니다. 그런데 8명이 전원일치라는 만장일치라는 형식으로
의견을 조율 중이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헌법재판관들이 뭐 반장회의, 반장선거합니까 지금? 재판은 정치가 아닙니다. 본인이 대한민국 헌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어떻게 내릴 것인지 의견을 밝히시라고. 그걸 기록에 남기시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잘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그 근거가 뭔지를 밝히시라고. 또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근거를 남기시라고. 그리고 투표하시라고. 뭐 교황 선출해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뭐 콘클라베 하나 지금? 그건 절대 안 된다. 정확하게 카운팅을 해서 투표를 해라. 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 저를 포함한 이 방송 보시는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헌법재판소가 마지막에 8대 0이라는 전원일치, 만장일치라는 꼼수를 써서 의견을 조율 중이라는 이게 사실이라면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이제 만약에 3월 14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지면 이제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3월 이번 주 토요일은 다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날씨도 좀 풀렸습니다. 정말 몸이 불편하신 분 제외하고 다 나오셔야 돼요. 광화문에도 나오시고 헌재 앞에도 나오시고 여의도에도 나오시고 싹 다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 장난치지 마라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오늘 이런 내용으로 뉴스 브리핑 드렸습니다. 자, 내일 10시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